안녕하세요. 하미저 아저씨 꼰대 김영기 9월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루틴, 잘되는 미용실 만들기. 루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루 정해진 일과 일정,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습관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네요. 잘되는 미용실, 전부 다 잘되는 미용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잘되는 미용실이 몇 개일까요? 코로나 지금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돼 가는데, 어제 강북동 나갔다 왔는데 정말 큰일이다. 강북동이 너무나 침체되었고, 사람들은 보이는데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 층이 없고 50대 전후가 대부분이었었고, 30대가 소비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강북동이 그러면 서면도 해운대도 부산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출근합니다. 오늘 또 부자 미용사, 가난한 미용사 책 내용 중에서 몇 구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부자 원장의 특징, 50%를 저축으로 나를 몰아씌웠다. 매출액이 아니고 수입의 50%는 저금부터 먼저 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저는 35년 전에 50%가 아니고 내 월급 100%를 저금부터 먼저 하고 팁 얼마 나오는 것 가지고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 미용사, 가난한 미용사 책에는 부자가 되고 싶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느냐? 저축을 많이 해야만 부자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저축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하죠. 저축에 목표를 두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매출을 고민하고, 매출을 많이 하기 위해 고객님을 생각을 하고, 고객님을 위해 내 몸가짐, 서비스 마인드, 기술력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 마음은 목표를 정확히 심어준 것이 됩니다. 미용하다 보면 잘 되겠지, 잘 되면 저축하겠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저축을 반 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님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고객님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쁘게 해드리려면 무엇이 필수일까요? 연습하지 않고서는, 훈련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도 연습해야 되고, 유머도 연습을 해야 되고, 표정도 연습을 해야 되고, 고객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미용실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담 시간만 늘려도 매출액은 올라간다. 상담 시간을 2배로 늘리면 매출액은 2배가 됩니다. 상담 시간을 3배로 늘리면 매출액은 3배로 올라간다.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세계 1등 미용실인 레지스 헤어가 100년 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1등 미용실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부터 오늘 하루 루틴을 정확하게, 일과를 정확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원장과 디자이너와 파트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 13,000여 개 미용실, 연 5조 원 이상 매출 올리는 부자 기업이 됐죠. 상담 차트를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담 차트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상담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씌워서 또 연습도 하고, 고객님 이야기를 경청도 잘하고, 원하는 요구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고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상담을 시스템화 해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옛날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고객 관리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시켜라.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 예약 받아서 고객 스타일을 인스타에 사전 체크도 하고 예전 이야기 기록도 좀 많이 하고 대화 일지 기록도 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을 정말 많이 알아야만 이해시킬 수 있고 고객을 내 팬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아닙니다. 어느 만큼 내를 찾아오는 고객님, 단골 고객님, 팬덤 고객을 많이 만들었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공 미용사가 될 수도 있고 실패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꼰대도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부자 미용사 이유가 분명히 있다. 가난한 미용사 이유가 있더라.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해라. 우리 업의 본질은 시설 만족,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죠. 기술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고객은 디자이너가 잘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폐가 있죠. 고객은 디자이너가 자기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더라. 물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잘해주는 거겠지만 특별한 관심, 내만 여러 명 고객 중에서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만 잘해달라. 이게 특별한 관심입니다. 그러면 혼자한테만 잘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고객님 눈 맞추면 그 고객님한테 올인한다. 그 고객님한테 특별한 뭔가를 주는 것 같은 척이라도 잘해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매출액이 올라가고 저금하는 금액도 늘어날 것입니다. 고객의 심리를 잘 활용하고 고객을 기쁘게 해주는 심리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들 기술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더라. 매출 1등 고객, 내한테 1년 동안에 매출을 제일 많이 해준 고객, 특별관리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내한테 고객을 제일 많이 소개시켜준 고객님, 특별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특별히 대해줘야만 다시 또 소개도 시켜주고 방문도 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샴푸에도 건릭 샴푸 또는 아로마 샴푸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쁜 말 쉽게 표현하면 고객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나는 받고 있구나 이 느낌으로 고객님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더울 때 땀 흘리고 온 고객님에게 시원한 쿨 샴푸를 해줘 보십시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안 할지. 고객님 조금 대기를 했다. 그러면 클리닉을 해줘 보십시오. 눈썹을 밀어줘 보십시오. 핸드 마사지를 해줘 보십시오. 그것이 특별한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가 주위에 성공한 디자이너들 봤더니 그 친구들은 파트너 때부터 이런 습관을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 주위에도 미용실 오픈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미주에 들어와서 척 보면 아, 저 친구는 성공할 친구구나. 아, 저 친구는 좀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 생각대로 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선물 준비하는 재미가 생길 때쯤 여러분들은 억대 연봉자가 됩니다. 내가 선물 하나 해주는데 고객님 다음에 올 때 빵 사들고 그런 경험 여러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산부 도리를 할 때 참 많은 경험이었습니다. 빵 사주는 사람, 산부실 산부하는데 꼬깃꼬깃 용돈을 갖다가 주문에 넣어주는 사람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벼랑 끝으로 내몰아세요. 어떻게? 저금 50불 이상 저금 해놓고 삶을 사는데 힘들면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팡팡팡 쏟아질 것이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경기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 행운을 잡아라. 아저씨 루틴. 아저씨는 아침 일어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반신욕 한다 그랬습니다. 명상한다 그랬습니다. 아침 운동 송경까지 갔다 오면 10km입니다. 10km 그러면 15,000보 정도 됩니다. 매일 아침 15,000보 걷고 출근을 합니다. 아저씨 이 자리에 있다가 퇴근할 때는
반드시 일기장을 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침을 어떻게 보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오늘 어떻게 고객을 모실 것이다, 몇 명을 모실 것이다 등등, 이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아침 시간에 하루 할 일을 계획을 다 세웠더라. 일기장도 꼬박꼬박 다 적었더라. 시간 맞춰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런 루틴, 글쓰기나 스포츠는 물론이고 업무와 학업에 임할 때에도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평정심을 유지시켜 주면서 집중력을 엄청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하기 싫을 때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끝까지 해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루틴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루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하나씩만 적용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적돼 가는 행복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루틴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미용실의 액션 플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리면 좋겠어요. 매출 관리, 고객 관리, 정빈정돈 관리, 친구 관리, 가족 관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매출 관리 한번 볼까요? 매출 관리는 1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1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 목표 달성을 확인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목표 달성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월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매월 말일 목표 달성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내가 하고 있는가, 분기별, 반기별 1년 목표 달성을 여러분 정말 체크,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입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야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보는 주위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 부모가 볼 때는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결혼하고 내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물려줄 것은 딱 하나, 궁핍함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 관리 이야기했고요. 고객 관리 똑같습니다. 내한테 1000명의 고객님이 1년에 찾아주셨다 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1000명 안에서 20%는 200명입니다. 최소한 20%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 의식주가 해결이 됐는데 그 고객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원장님들은 그 리스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 여러분들도 성공 미용사가 되고 싶으면 내한테 1000명 고객님이든 2000명 고객님이든 3000명 고객님이든 그 중에 20% 2대8 법칙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20% 고객님만이라도 확실하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 재방문 고객님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재방문 고객님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혜택을 줘야 그 고객님이 팬덤이 되죠. 내가 잘해서 찾아오는가 보다 오히려 더 거들먹거리는 디자이너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시금방 떨었던 디자이너들 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한테 소개시켜줬던 고객님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였습니까? 고객님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답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 고객관리, 고객님의 대화 내용, 특징 등을 기록은 하고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이게 고객관리, 매출관리 정말 잘 하셔야만 성공 미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액션 플랜 중에서 정리정돈도 있습니다. 미용사로서 복장, 미용사로서 헤어스타일,
미용사로서의 메이크업, 단정하고 깨끗하고 향기가 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된다. 몸치장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소품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과이나 빗이나 스펀지라든가 소도구 사용 후 제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의 트레이 청소는 매일매일 깨끗이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에 갔다 올 때마다 청결 상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 행사 및 지난 잡지가 아직도 매장에 부착되어 있는지, 새로운 트렌드를 부착되어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미용실 액션 플랜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하기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마일!